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도 아니야.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저는 심상정을 전두환보다 더 싫어합니다. 왜? 그 가식성. 그 가식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보인 척, 옳은 척, 옳은 소리는 잘하죠. 말은 잘하죠. 그러나 하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노동자들 피나 빨아먹고 그냥 자리보존이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면모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 윤중천 별장 접대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 그 핵심 증언자들이 증언을 과거사 조사 이후에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조사 자체도 안 했다 하면서 한겨레 20일 그 기자가 보도를 했죠. 오늘 아침에 금요일날. 왜 금요일이야? 금요일까? 저는 이런 진보 세력들의 엎어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동 교수님이 유시민 이재명에 관련된 책을 출간했죠. 다음에 한번 리뷰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근데 제가 쭉 목차를 보니까 이미 김인동 교수님이 블로그에서 이미 다 썼던 내용이야. 길게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죠. 그 책 저는 사보기를 권장을 해요. 김인동 교수님 응원 차원에서. 그런데 돈 없다 그러면 김인동 교수님 블로그에 가가지고 쭉 읽어보면 유시민에 대해서 이미 하시는 말씀 다 하셨죠. 유시민에 대한 이중성, 그 다음에 진보 세력들의 추악한 면모에 대해서 이미 적나라하게 김인동 교수님이 비판하신 적이 있죠. 그거가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조국에 대한 오프라인 집회가 많이 약화가 돼버리고 이번 주 주말 집회가 많이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뭐 시사타파인가 유튜브 거기에서 더 이상 오프라인 토요일 집회는 더 이상 활약 지원을 안 하겠다, 그만하겠다 하니까 오프라인 모임이 좀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딱 터뜨리고 분노스럽게 하고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주말에 또 오프라인 집회를 많이 모이게끔 하려고 딱 금요일날 터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보도가 있자마자 바로 해명을 했죠. 내가 20년 동안 20년 전에 25년 전에 여주에 딱 한 번 갔다. 원주에 한 번 간 적 있다. 그리고 25년 동안 20년 동안 가본 적이 없다.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건설업자 별장이나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고 한심하게 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참 이게 또 이런 표현이 또 전형적인 또 변명성 멘트로 또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명은 그렇죠.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양력을 쭉 보니까 이 김학의 그 성접대 별장 성접대라든가 윤중천 그 별장이 있는 것이 원주하고 여주 그 사이죠. 거기 이제 고위 검찰청이라든가 검사장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접대를 했잖아요. 수천 명을 접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양력을 보니까 2006년, 2007년도에 거기서 근무하지도 않았어. 대검찰청에서 영무관으로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원주에서나 그다음에 여주에서 검사로 지낸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윤중천하고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데 왜 갑자기 또 윤석열 치기로 아주 이 사건이 밝혀지면 엄청나게 핵폭탄급인데 이것을 그냥 터뜨린다. 한겨레 21 기자가 이것이 이미 터뜨렸으면 훨씬 전에 터뜨렸을 텐데 왜 이제서야 터뜨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사가 현재 결말로 치닫고 있고 오프라인 새 대결에서 이미 좀 밀리고 있죠. 이제 이번 주말에 혹시나 이제 오프라인 집회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터뜨린 것 같습니다. 이 기자는 안철수 빠라고 합니다. 안철수 빠, 완전 안철수 빠인데 안철수가 대선 경선에서 지니까 울면서 리포팅을 한 안철수 빠라고 합니다. 생방송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고 있으니까 울면서 보도를 했다는 그런 기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취재원이 과거사위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사실 사건 자체를 아예 조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윤중천을 그 면담을 하고 조사를 했던 검사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수사를 할 때 탁자에서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유명한 법조인들 많이 알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중천 그 건설업자가 자기 잘난 맛에
너 법조인 많이 알지, 유명한 법조인들 많이 알지 하니까는 3명인가를 늘어났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과거 다 조사에 물어보는 게 최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유명한 법조인들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부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나가는 소리로 법조인들을 읊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왔던 면담 일지 기록인데 그 기록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 윤중철 검사했던 검사가 윤중철을 불러서 너 윤석열을 아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윤중천을 조사했을 때는 윤중천이가 윤석열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록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거기다 뭐 8선 9선인 박지원 의원도 뭐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고, 당시에 윤중천 핸드폰을 리스트를 검사를 했는데 총 1000명 정도가 검색이 됐는데, 1000여 명이 검색이 됐는데 관련자들이 거기에 윤석열이 전화번호는 있지도 않더라, 이렇게 해서 또 뭐 후속 보도가 있었고 해명 보도가 있었죠. 흔한 해명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20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 조금 신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이 썩을 것들이 아마 흘리기 또는 또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어떤 반발작용으로 정보 흘리기,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것이 뭐 결국 뭐 진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말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될 때 인사청문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됐는데 조국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인사검증 때도 이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가 없다, 허위보도다, 허위기사다, 이렇게 돼서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하고 이런 대결 국면에서 조국이 그러면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조국만 웃음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실패한 것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흘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날리려고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뒤가 안 맞자. 논리 비모순적이다. 자기 스스로 욕먹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려고 한다. 이런 성접대, 접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조국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한다. 이것은 뭐 그냥 문재인 정부 스스로를 그냥 망조로 빠지게 하는 그런 논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튀어나왔을까, 이 논란이. 아마도 조국이 현재 수세에 몰리니까, 그리고 그 PB죠, 윤경심 우리 여사님의 그 개인 자산관리사, 멀리 해외여행 시다바리도 따라다니고 개인 집사 역할까지 하면서 조국의 집사 역할 하면서 시다바리 하면서 유시민 방송국 알릴레 가지고 또 증언도 하고 KBS PD가 또 이것을 또 보도를 하고 서로가 뭐 전문을 공개하니 편집을 악의적으로 했느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도 같기도 하고 인정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또 논란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은 해당이 되는다. 근데 조국 지금 동생이 아프다, 또 여러가지 이유로 구속이 기각이 됐는데 아마도 정경심 여사도 아마 아프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노트북도 그렇고 이 PC를 옮기는 거, 용량 때문에 옮겼다,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판부를 설득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윤중천이는 특수통 쪽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통이잖아요. 특수통에 대한 접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주나 원주에 주로 차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 검사장급을 대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지역 일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요주나 원주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초임 지검의 부장급, 이렇게 당시에 윤석열 초급 부서장급 그 검사급은 윤중천이 접대할 그런 자격 요건도 못 갖췄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만약에 진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 서류 자체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취재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전해 들은 것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준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 김호준이죠. 김호준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당시에 취재를 했다는 것이죠. 직접 취재를 했는데, 이런 성접대 의혹이라든가 이런 연루 의혹은 없었다, 이렇게 자기는 결론을 냈다. 아마 기자가 잘못 듣고 판단하고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예사롭지 않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깡다구 건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중천을 과거 사이에서 조사할 때, 소환 조사할 때 소파에 그 식탁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너 유명한 법조인 많이 알고 있지 하니까 거기에 몇 명을 열거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당시 서울지검장이죠, 윤석열 서울지검장 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면담 보고서에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다,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 맞는 것 같다, 신뢰가 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런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회유, 특히 남자들 세계다 보니까 아마 안하 무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고, 어떤 모임, 어떤 큰 사건 해결하면 회식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일반화된 조직 문화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건조로 봤을 때.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을 하고 있고, 현재 타이밍이 상당히 어색한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터져가지고 심상정 같은 조국 지키기에 이 친문 세력들이 또 조작지를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보 세력들을 믿지 않아. 이제 제가 진보이긴 하지만 정말 진보 세력들의 그 가식성에 치를 떨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느껴져. 하여튼간 윤석열 검찰총장 좀 되게 문제가 좀 되지 않고 끝까지 수사가 마무리되고, 우리 경심이 누나 한번 아작 한번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죄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용동하고 2억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이런 사건 자체도 엄연한 지금 현재 범죄야. 우리가 그렇게 사학비리 자유한국당 사학비리 비판하면서 진보 세력의 남동생이 2억 뇌물수수 받고 교사들 채용하고, 이것은 뭐 칭찬받을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명확히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 파이어입니다. 네.